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그동안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 수요자분들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이나 덜한 종목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를 두고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오면서 이미 수많은 비규제 지역에 선점이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비규제 지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미래 가치가 높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동산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비규제 지역 중에서 우량 지역이 굉장히 극소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가격이 이미 올라와 있거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방법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분양단지를 적극적으로 노리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본을 최소화해서 차후에 시간의 이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단지 분양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비규제 지역 투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초소액으로 아파트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단지를 알아보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비규제 지역에 대한 혜택 그리고 규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비규제 지역에 남아있는 혜택, 요즘에 취득세 중과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또 많은 풍선 효과가 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시 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들, 그리고 이렇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까지는 중과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부터 8%, 12%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비규제 지역의 혜택, 아직 취득세 중과 부분에서는 하나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양도세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인 투자를 비규제 지역에 진행을 한다면 해당 지역, 비규제 지역에 있는 추가 매수한 부동산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또한 일반 과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에 팔지만 않으신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혜택이 더 큽니다. 비과세를 거주를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파리 대책 이후에 보유 요건 2년에 실거주 요건 2년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죠. 따라서 2년 보유만 하시면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규제적인 부분입니다. 이제는 비규제 지역의 메리트이기도 했던 부분들이 이제 분양권 매수인데, 자, 분양권 매수의 경우, 양도할 경우 단기 세율이 비규제 지역이든 규제 지역이든 간에 이제 분간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가 따로 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개정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 양도세가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내용은 정확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분양권 양도세가 1년 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70%고요. 또 입주 전까지 1년 이상부터 입주 전까지는 60%의 양도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내가 얼만큼 끌어가야 될지 전략을 잡으셔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비규제 지역의 혜택과 규제들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비규제 지역에 접근할 것인가?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소액으로 자산 볼륨을 키우는 방식으로 전략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계약금만으로 운용할 수 있죠. 중도금 대출이 웬만한 지역은 다 되기 때문에 이 계약금만으로 운용하고 중도금 대출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또 전매 제한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을 보통 이제 6개월에서 3년 정도라고 잡으시면 되는데,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단지, 이런 곳이 특히 저렴하죠. 투자에 메리트가 있다.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매 제한 기간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이제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공 시기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전매 제한 시기가 만약에 3년이다. 그러면은 완공 시기가 이 3년에 걸쳐 있는지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완공, 입주 이전에도 여러분들 분양권 상태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전매 제한이 끝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지를 노리실 경우에는 아까 보셨죠? 60%, 60%만 적용받고 입주 전에 처분도 가능한 그러한 단지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이런 단지를 노리면 좋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부동산의 그 수요 접근이 강하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그건 입주 시점에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주변 시세를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전세를 끼고도 내가 소액으로 이 자산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난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자, 입주 전에 양도를 하지 않고서도 전세를 놓고 일반 과세를 적용받으시면서 매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앞서 설명드린 비규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에 분양 예정인 단지입니다. 자, 창원의 규제 지역이었다가 풀린 지역이 있죠. 의창구, 북면과 동읍인데 그 중에 북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감계지구입니다. 감계 신도시라고도 하죠. 자, 거기에 감계 2지구에 있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감계지구 대시양, 창원 감계지구 대시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인데 이 감계지구 자체가 숲세권입니다. 일단 지대 자체가 좀 높은 편이고요. 이 창원 감계지구 대시양 자체도 이 아파트 단지 주변이 다 숲세권입니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지닌 지역이고 또 주변 지역이 이미 인프라가 구성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변이 모두 준신축급 단지들이고 또 학교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택지지구 개발되는 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한동안 흙먼지가 날리고 인프라도 제대로 하나도 안 돼 있고 텅텅 비어 있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곳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감계지구가 거의 완료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인프라가 완료되어서 그러한 불편함은 또 없는 단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창원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창원시 전체, 창원도 이제 엄청 크죠.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의창구만 따로 떼놓고도 입주 물량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자, 일단은 2024년까지의 데이터인데 적정 수요량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자, 창원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2019년에 바닥을 찍었죠. 그때 동안까지 조용하다가 20년, 21년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상향하면서 전환이 됐는데, 반전 전환이 됐는데, 자, 입주 물량을 보면은 딱 그 그래프가 부합이 되죠. 2017년, 18년, 19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가 20년부터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가 21년인데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창구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21년, 22년 입주 물량은 없고요. 23년, 24년에 입주 물량이 있는데 적정 수요에 미치진 않는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 도시와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한동안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동안 가격 상승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자, 이 표를 보세요. 이게 매매와 전세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입주 물량이 많았던 시기 17, 18, 19년 이때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고 조정을 맞고 한동안 이어지다가 2019년에 바닥을 다지고 20년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입주 물량이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상승세는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로 오른다는 얘기죠. 자, 흔히 창원 하면은 성산구를 떠올리십니다. 그 중에서도 용호동을 떠올리시고 창원 아파트가요 평당 3천만 원 시대입니다. 이제 웬만한 아파트가 3천에 근접하거나 3천이 넘은 단지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규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규제 지역 오늘의 주제에 맞게 공략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곳이 성산구는 아니고요. 성산구와 가까운 감계입니다. 감계지구. 자, 성산
그리고 위에 의창구의 감계지구, 그 다음 우동지구, 내곡지구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 중에서도 원도심에 가장 가까운 게 감계지구입니다. 자, 일단은 감계 신도시를 살펴보면요. 지방의 도시를 택지 개발하게 되면 1군 브랜드가 아닌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 감계 같은 경우에는 1군 브랜드가 다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원의 원도심과의 접근성이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탁월하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인프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 추가 공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향후의 집값을 예상할 때. 근데 무동지구의 한 두 단지 정도, 요 정도 외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공급이 어렵습니다. 새로 택지 지구를 개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면 모를까 그 전 시간까지는 추가적인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직주 접근 좋아하죠. 요즘에 직주 접근 하는데 새롭게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인근에 또 동전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감계지구에서 이 업무중심권인 시청과 도청이 위치한 업무중심권까지 가려면 기존에 30분 걸리던 것이 이제 지계 남산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10분이 단축이 되고요. 그래서 20분대로 주파가 가능하고 또 유니시티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락중심권까지에도 인접성이 굉장히 가깝죠. 가깝기도 하고 또 창원 도심하고 이렇게 북면을 연결하는 국도도 6차로로 확장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도로 호재도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바로 스타필드가 들어옵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집값 떡상합니다. 어느 지역이 되었건 스타필드 들어오고 나서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자, 일단은 오늘 설명드린 감계지구와의 인접성을 봤을 때는 서울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멀다고 느끼시겠지만 이런 지방도시 같은 경우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게 광역적인 호재입니다. 그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입주 예상 시점과고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25년 1월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계지구의 대시양, 창원 감계지구 대시양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물려서 또 스타필드까지 누릴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창원 감계지구 대시양 주변의 시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일단 주변의 아파트 평균적인 평당가를 보면은 1000에서 12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창원 감계지구 대시양이 세워질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현재 호가가 높은 지역이 감계 힐스테이트 2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평대 찍어 보니까 3억 8천에서 4억 중후반까지 호가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실거래가가 10월 달에 한 평형수 높은 40평대가 4억 중반에 거래가 됐죠. 이러면서 호가가 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또 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세가도 19년 바닥을 찍고 여기에 있는 단지들이 모두 천천히 위로 올라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거래가를 찍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자, 2019년 보면은 이제 2억 중반, 2억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9천까지 올라온 거죠. 4억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그리고 입주 물량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4억 중반 5억을 향해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고, 자, 오늘 말씀드리는 창원 감계지구 대시양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평당 1000에서 1100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안전마진이 5000에서 1억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또 시간의 이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니까. 자, 비규제 지역으로서 오늘 초소액으로 시간의 이익을 벌어가는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원 감계지구 대시양의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단지 자체가 습세권인데도 또 단지 내 조경 면적도 44% 이상이니까 정말 쾌적하겠죠. 그리고 천주산, 작대산, 감계천이 감싸고 있는 그런 단지고, 또 단지 부근 아까 지도로 설명드렸죠. 감계 초, 중, 그리고 북면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시설들도 물론 있지만 또 대규모 실내 체육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코로나 같은 시기에 실내 체육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자, 뭐니 해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저렴한 분양가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11월에 분양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DSR 규제 적용 그 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은 2단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올해 분양하니까 2단계 적용 제외가 되는 거죠. 예외 조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22년 1월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2단계 적용이 되고, 또 11월, 12월에 입주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DSR 규제점에서 예외되는 점이 중도금 대출, 이게 또 예외 조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2단계 적용받지 않으니까 잔금 대출까지 용이할 것이다. 이것도 장점입니다. 자, 아직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지 않았습니다만 11월 달에 뜰 것 같고요. 우리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 경상남도, 부산, 울산 거주 만 19세 이상, 이분들 주목하시면 좋고요. 또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순위가 청약 통장 6개월 이상 납입을 하셨으면 되고요. 또 면적별로 예치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치금 이상 청약 통장에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가점제 40%고요. 추첨제 60%니까 점수가 좀 낮으신 분도 확률이 높을 것이고, 비규제 지역 내에서도 초소액으로 좀 장기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 그리고 추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을 감안해서 지금 시기에 좀 빠르게 선점한다라면 시간의 이익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창원 비규제 지역 단지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이러한 비규제 지역이나 규제 지역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조금이나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단지들은 계속해서 분양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블로그로 이동하고요. 블로그에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글,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안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